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고령자 재테크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테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재테크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도 듬뿍 넣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안전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세요. 재테크하면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령자분들에게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안전성이 높은 투자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투자란 손실 위험이 적고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구체적인 예로 채권형 펀드가 있어요. 채권형 펀드가 뭐냐 하실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정부나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투자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신뢰도가 높아서 거의 손실 위험이 없어요. 연 2에서 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은행 예금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중간에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우량 배당주 투자가 있어요. 주식이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특히 배당주는 주가 변동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KT 같은 대기업은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해 왔습니다. 연말에 배당금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또 ELS 주가 연계 증권도 있어요. ELS? 이건 또 뭐야? 하실 수 있죠. 이건 특정 주식이나 주가 지수를 기반으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에요. 예시로 설명 만약 코스피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3%의 수익을 보장해준다 같은 조건이 붙어요. 리스크는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투자 다 모르겠고 그냥 은행에 돈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괜찮아요. 은행 예금이나 적금도 여전히 안전한 선택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특판 예금 상품을 자주 내놓는데 금리가 일반 예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꼭 한 번씩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둘째, 의료비와 생활비를 철저히 계획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와 생활비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다는 고민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긴급자금을 꼭 마련하세요. 긴급자금? 이게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기타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떼어두는 돈이에요. 얼마를 떼어둬야 할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는 따로 예금으로 보관하세요. 이 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항상 현금으로 쉽게 꺼내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잖아요. 기본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이나 치아보험 같은 추가 보험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면 그중 70에서 80%를 돌려받을 수 있죠.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면
치아보험도 고민해보세요. 요즘 임플란트 비용이 정말 비싸잖아요. 다음은 생활비 패턴 점검하기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헬스장 회원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료 서비스 구독, 잘 보지 않는 유선 TV 요금 등은 과감히 줄이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매달 몇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셋째, 은퇴 후에도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했다고 해서 돈 버는 걸 아예 멈출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일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담 없이 즐기면서도 소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는 공간을 활용하세요. 집에 빈 방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방을 단기로 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대도시라면 방 하나를 한 달 동안 빌려줘도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을 나누세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바로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신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리 강의를 해보세요. 뜨개질, 그림 같은 취미를 살려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재택근무로 소소한 부업이 있어요. 요즘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부업도 많아요. 예를 들어 글쓰기, 사진 편집, 번역 같은 일들은 재택으로도 가능해요. 크라우드 워킹 플랫폼에 가입하면 작은 일거리들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넷째,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지만 고령자분들께는 유리한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금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붙는다는 건 아셨나요? 다행히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소득은 비과세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해 보세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좋은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도 덜어서 정말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섯째, 꾸준히 배우고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재테크라는 게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배워보시면 생각보다 쉬운 부분도 많아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무료 강의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무설계 강의, 연금관리 노하우, 간단한 주식 투자 방법 같은 강의를 들어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소모임에 참여하세요.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열리는 재테크 강의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령자분들에게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준비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드린 팁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